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에서는 환호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시장은 FOMC의 파월의 입을 기다리고 있다. CPI 어느 정도 예상, 시장은 연준의 입을 기다린다. 여기에 따라 단기적인 방향이 정해질 듯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건 뭐죠? 큰 그림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자, 오늘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요. 현재 코스피가 0.94, 코스닥이 1.85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 인플레 둔화 신호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이다. 미국 CPI는 호재, FNC는 경계감, 환율 1200원대 재진입, 내일 파월의 입을 주목한다라고 하면서 해외 증시 나스닥 1.01, S&P 0.73, 다우 0.3% 상승했고요. 아시아 증시 또한 일제히 빨간불, 현재 니케이 0.78, 상해 0.13, 항생 0.69. 그런데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얼마나 상승하고 있나 볼까요? 자, 요만큼. 이게 많이 나왔나요?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실렸나요? 아니죠. 자,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나 그다지 큰 상승은 아닌 비트코인과 비슷한 양봉의 흐름입니다. XRP도 보게 되면은 XRP는 실제 조금 더 지지부진해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전 세계 해외 증시, 그리고 미 국채 시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미 국채 시장은 찔끔 0.11, 3.49, 10년물이 3.49, 미 국채 2년물이 4.21. 자, 시장은 아직까지 FOMC의 파월의 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원화에 1295원, 일부 찔끔 강세, 달러의 일부 약세 103.94.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유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75.39 찔끔 올랐다. 자, 그렇게 뭐라고 언급했는지 보게 되면은요. 11월 CPI 월간 상승률은 0.1% 하락이니까 예상치보다 현재 7.1%, 7.1% 예상치보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업이 7.1%를 기록했다. 10월 7.7% 대비 크게 둔화했을 뿐 아니라 월가 예상치 7.3%보다 낮은 수치이다. 물가 정점론이 힘을 받으면서 12월 FOMC 금리 점도표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 그러면서 현재 CME 페드워치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CME 페드워치에서 12월 기준금리 50bp 인상 확률 약 80%, 79.4%, 내년 2월 빅스텝 가능성 38.8%에 그쳤다. 그래서 0.5, 0.25, 0.25 요 기준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기자회견, 파월의 입을 기다리고 있다. 자, 갤럭시 디지털, 셀시우스의 디지털 자산 수탁 플랫폼 GK8 인수 승인. 마이클 로버그로츠가 CEO로 있는 갤럭시 디지털, 셀시우스의 바로 디지털 자산 수탁 플랫폼을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GK8을 미국 파산 법원이 13일 이를 승인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하였다.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셀시우스가 지난해 11월 GK8을 매입하면서 지불했던 1억 1,500만 달러보다 60% 할인된 4,410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보도하였다. 자, 갤럭시 디지털은 GK8을 인수함으로써 프라임 브로커러지 서비스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이 초기 시장이죠. 경쟁력이 없는 거나 또는 의도된 파산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연장선에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결국은 얘네들이 기득권이 이들을 흡수 합병하면서 결국 큰 그림에서 과점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물론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차이는 있지만 결국 거대 기득권이 미국의 6대 왕이라고 하죠. 석유왕, 록펠러,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 철도왕, 금융왕, 자동차왕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물론 반도체의 치킨 객과는 좀 다른 걸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떤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 과점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선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
지금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나중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왜? 시장에 대한 선점이 끝났기 때문에. 자, 파산한 FTA 창업자 정격 체포. 미국 검찰 신속 수사 뒤에 숨은 조력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저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의도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전 개인적으로 많이 필터링을 하는 편입니다. 자, 물가 주춤하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공방 가열이다. 파월 등 매파 최소 5%대로 비둘기파 경제에 도움 안 돼. 중요한 건 미디어에서 언급하는 거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CPI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방향이 정해질 듯합니다. 큰 그림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 감속에 미 연준 안도할까? 내년도 고금리 유지의 무게. 금리 인상이 중단되더라도 아직까지 인상을 하겠죠? 인상 폭이 완화가 되다가 결국은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금리 인상 유지, 그리고 유지를 하다 보면 실물 경제와 자산 경제가, 그리고 금융 경제가 이미 지금도 많이 흔들거리고 있죠. 그렇게 흔들거리게 되면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이 되면서 결국 큰 파동이 오게 되면 그때는 급격한 전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지도를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낸스 대규모 인출에 창펑 CEO 압박 상황 환영한다. 우리는 괜찮아. 자, 바이낸스와 그레이스까지 또 언급되고 있죠. 중요한 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현재 가상자산, 크립토 시장, 블록체인 전체 시가총액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 세계 주식시장, 전 세계 채권시장, 전 세계 원자재 시장, 전 세계 환율 시장에 비하면 너무나 응애하고 태어난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지들 마음대로 시장을 부셨다 깨었다 하면서 현재 밑그림을 인프라를 다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는 정해져 있다. NH농협은행 CBDC 디지털화폐 대응 파일럿 테스트 완료하였다. 자, 이미 준비를 차근차근 국내 금융원 또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NH농협은행은 지난 4월부터 착수한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종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완료, 자체 CBDC 모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11월에는 NFT와 자체 개발한 디지털화폐 NHDC 및 멀티자산 전자지갑 등 다양한 미래 금융 심사원 모델을 검증했다. 또한 한국은행 주관 CBDC 금융기관 연계 실험에도 참여했다. 자, 이 글을 봤는데요. 감이 오시죠? 다가올 CBDC 세상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CBDC의 세상은 99.9%가 아니라 100% 온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점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CBDC의 세상이 온다는 건 리플과 XRP의 세상이 옴을 의미함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거액 결제용 도매형 CBDC를 옮겨나가는 건 XRP가 유일하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또한 2024년 CBDC 출시 계획이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가 2024년 CBDC를 출시할 계획이다. CBDC 출시를 목표로 내년 금융기관과 비공개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산 토큰화도 장려할 계획이다. 전 세계 모든 자산들, 우리가 체킹할 건 뭐죠? 람미의 라탐, 오래전부터 이미 리플건 ODA를 통해서 그리고 확장해 나가고 있죠. 금융 포용성, 상호 운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현재 자산이 뭐죠? 주식, 채권, 부동산, 그쵸? 그리고 원자재, 환, 이걸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 엄청난 큰 자산들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자산들입니다. 이게 토큰화가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는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무나 작은 시장,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작은 이 시장, 이 하나하나의 시장 규모를 보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천문학 규모이죠. 이게 토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CBDC에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국가들이 이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백만장자 XRP 고래가 가방을 빠르게 채우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은요. 1000만 XRP를 부여한 XRP 고래 주소수가
서둘러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고래 주소 공급이 5주 만에 16.7에서 18.3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를 고려할 때 XRP가 또 다른 실행을 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소송과 관련 없이 XRP의 인프라와 펀더멘탈, 리플의 펀더멘탈과 인프라는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디어를 통하지 않은 부분 또한 저는 물밑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현재 시장이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그리고 따라오는 제도와 규격으로 인해서 현재 많이 눌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수를 모으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고 있죠. 저는 이 부분 또한 그냥 참고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 파트너 니움 국제송금위에 페이셀과 협력한다. 여전히 인프라는 확장하고 있다. 리플의 파트너 니움 국제송금위에 페이셀과 현재 협력한다. 니움의 비즈니스 결제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페이셀은 터키 금융 서비스 플랫폼인 페이셀은 리플의 파트너인 니움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성장하는 고객을 위해 계좌 간 국제 송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경 간 결제, 국경 간 디지털 혈관, 이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 전 세계 크고 작은 장기에 공급할 수 있는 디지털 혈관, 여기에는 첫 번째 CBDC와 NFT와 그리고 갖가지 토큰들과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이런 디지털 혈관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너십에 따라 페이셀은 니움의 선도적인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객이 계정으로 빠르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송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페이셀 CEO가 사용자가 국제 송금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방법,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더 짧은 시간에 국제 송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페이셀은 터키 이동통신사 투르크셀이 만들었습니다.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현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전념하는 디지털 결제 및 금융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자, 이제 확장하는 명확한 말이 나오겠죠? 현금이 없는 사회, 그리고 디지털 결제 및 금융 서비스 플랫폼. 2022년 3분기 700만 명이라는 이정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유틸리티, TV, 벌금,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프라는 확장하고 있다. 기업은 이제 직원의 급여를 XRP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나우페이먼트는 기업들이 대량 지불 기능을 사용하여 XRP로 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XRP에서 급여를 지불할 때 이점.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나우페이먼트는 말했습니다. XRP에서 급여를 지불하는 것과 관련된 이점으로는 보안, 낮은 거래 수수료, 국경 없는 지불,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성이 있습니다. 여기 다 포함되죠? 보안, 낮은 수수료, 국경 간 거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투명성이 다 담겨 있다.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이고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며 많은 중개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우페이먼트는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시바이누를 포함하여 75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합니다. 기업이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도 나우페이먼트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 지불을 수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XRP로 이제 급여도 지불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고래가 수억 개의 토큰을 전송함에 따라 XRP에 대한 시장 정서는 낙관적입니다. 자, 계속해서 현재 소송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면서 고래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XRP의 경우 밝게 보이는 미래 전망 때문입니다. 전송된 토큰을 장기간 보유하라는 고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코인을 보유하는 이유는 XRP의 경우 밝게 보이는 미래 전망 때문입니다. 자, 소송에서 긍정적인 부분 또한 기대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 오늘 제가 또 그 부분을 명확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려 합니다. 흔들리는 미국과 관계에 파고들었다. 중국의 시진핑, 사우디의 맹주인 빈살만, 안보, 석유, 빅딜. 자, 전 세계 미디어에서 지금 이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국제 정세의 큰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은
현재 시점부터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또 과거에서 현재를 보면 미래가 연결되면서 통찰력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재용은 AI, 채태원은 수소, 사우디 미래 비전 함께 그린다. 얼마 전 모하마드 빈 살만, 자, 사우디 맹주에 이런 분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해서 대기업 회장단들을 만났죠. 그쵸? 자, 엄청난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 중에 하나이죠. 그쵸? 이 연장선에서 볼게요. 세계 최대 이슬람은행 리플 블록체인 시험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2017년 6월 26일입니다. 과거의 시계추이죠. 그쵸? 내용을 조금만 더 보자고요. 전 세계 수백 개 은행이 리플의 기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은행은 최근 리플 기술을 사용하여 첫 국경 간 송금을 완료하였습니다. 알리지 뱅크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은행입니다. 이것은 리플의 기술의 또 다른 검증이며 그 정도는 분명합니다. 리플 이슬람 금융 진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전역에 알라지 은행 사무실 간의 돈이 이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최대 이슬람 은행이 이번 리플 시험에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곧 리플 생태계의 대량 채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라지 뱅크는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송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볼게요. 여기 알라지 뱅크의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위키백과에서 나왔던 알라지 뱅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알라지 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 은행이며 201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본금 기준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은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로 약 9,600명의 이상의 직원과 88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에 600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신다고 한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밑그림은 다 물밑 작업은 진행되고 있었다. 자, 더불어 북미와 유럽권으로 넘어가시죠. 리플 및 R3는 12개 은행과 협력하여 국경 간 결제를 위한 XRP를 시험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자, 이 부분은 또 언제였죠? 2017년 6월 26일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볼게요. 리플은 R3 및 회원은행과 협력하여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제도화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사실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 자, 중동에서는 사우디 빈 살만, 모하마드 빈 살만, 동아시아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자,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득권은 심장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트윗에서 우리의 CEO인 크리스 나스는 최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이야기가 중요했던 이야기죠. 자, 그래서 R3 회원에는 바클레이즈, 그리고 자, 시험에 참여한 R3 회원은행에는 바클레이즈, 자, 그리고 CIBC, 맥쿼리, 호주 국립은행 NAB, 캐나다 왕립은행, 스페인 산탄데르, 전 세계 기득권 은행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이미 밑그림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자, 그 시계추를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5일이죠. 자, 미주오, SBI, 다타체인. 자, 그러면서 다타체인, 미주오, 테크놀로지 및 SBI R3 재팬과 크로스체인 기술에 관한 기술 제휴를 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시스템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NFT나 DeFi 등으로 대표되는 퍼블릭 체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증권의 발행, 관리를 하는 서비스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위치를 정의하는 법안은 다른 주요 국가에 앞서서 성립하여 2023년에 시행 예정이다. 2023년에 이미 시행 예정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통화를 블록체인 상에서 관리하는 트렌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더욱 가속화돼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쿼럼 등 다양합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던 부분이 현재도 계속 끊임없이 일본 내에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뭐다?
자, 미쯔비시 도쿄은행은 2018년 초부터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차세대형 국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2018년 초부터 세계연합, 미국, 유럽의 6개 은행과 즉시 결제 수수료 싸게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등 미국의 유럽의 대기업 6개 은행과 제휴하여 미국 벤처 리플이 가지는 기술을 활용하여 즉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자,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이미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그게 현재의 그림에 보이는 세계 인프라의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R3 코다 플랫폼에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 표준 스위프트를 적용한다. 자, 국제은행 간 통신 표준 코드인 스위프트가 R3 코다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결제 표준인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을 시험한다. 이미 2019년에 오래전부터 작업이 진행돼 왔고요. 그리고 R3 리플을 첫 번째 공용결제 처리 플랫폼 내 지원화폐로 결정하였다. 이미 얘기는 끝났다. 자, SBI 홀딩스의 홈페이지입니다. SBI R3 재팬은 SBI 홀딩스와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DLT에 뛰어난 미국 핀테크 회사인 R3가 설립한 합작 투자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가 SBI 그룹인 R3는 바로 B2B 트랜잭션 적용 블록체인 플랫폼 코다 개발을 주도합니다. 금융기관, 규제당국, 중앙은행, 산업협회, 시스템 통합업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전 세계 300개 이상의 회원이 R3의 에코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그림은 다 보이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서 자, 볼게요. 소프트웨어 손정희와 바로 빈산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죠. 자, 볼게요. 소프트웨어 손정희, 빈살만. 자, 그리고 현재 22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자, 그리고 비전 펀드. 비전 펀드의 주요 주주 구조입니다. 출자 구조. 소프트뱅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애플, 퀄컴, 폭스콘, 샤프, 아랍에미레이트. 이미 작업은 다 밑그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리콘밸리 투자, 사우디 국부펀드의 직접 투자.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고래가 수억 개의 통코를 전송함에 따라 XRP에 대한 시장 정서는 낙관적입니다. 물론 소송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토큰을 장기간 보유하라는 고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XRP의 경우 밝게 보이는 미래 전망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시 한번 그려진 미래를 확인하였습니다.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인프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